최고위원 후보 선거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 최고위원 후보, 청년 몫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라는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 떠들면서 뒤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한국당 연설의 활용 점정을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가 찍은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님. 예.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나는 저자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저딴 게 어떻게 보세요? 거의 전당대회가 19금 수준 19금이다. 하고 있네요.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걸 왜 여당이 야당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건전 야당이 존재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 실수하게 되거나 잘못 판단하게 되게 될 때 그거를 보조해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비판도 해주고요. 건전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제1야당의 역할입니다. 이게 정치 교과서죠. 근데 지금 건전 야당이는커녕 19금 야당으로 지금 거듭나려고 하고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무슨 정치적 용기인 양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보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냥 막말하고 사석에서나 해야 될 얘기를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언론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용기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거 정말 좋지 않은 행위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자꾸 저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되면 민주당은 웃음 짓고 표정 관리할 거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합리적인 상대 파트너가 있어야 국회 운영을 같이 하고 일정도 잡고 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국회가 계속해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회 관리를 못하게 되면요. 나라가 갈 수 있는 4바퀴 중에 한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아주 지금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젊은 분이 말이죠. 예. 김준교 후보 연설을 하시는 걸 어디서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연설은 잘 못하시면서 설득력 전혀 없게 전달하시는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의 막말이라 한다.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죠. 예. 대통령을 비판하실 때요. 설득력 갖고 표현력을 잘 가져서 아주 적절한 비판을 하게 되면 박수를 받지만 그렇게 하시면 태극기 부대 일부의 어떤 극우 세력들에게 표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박수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예. 정치를 앞으로 하시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이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실망스럽고 저렇게 막말이 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럽다.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가 그런데 과거 한 방송국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면서 그때 그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 어떤 발언인지 함께 보시죠. SBS에서 방송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짝이라는 프로그램. 남자 솔로 3-4명, 여자 솔로 3-4명 합숙해서 거기서 서로 마음에 드는 파트너 골라서 되면 커플, 안 되면 꽝.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남자 3호로 나왔었던 거예요. 짝의 남자 3호.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 싫어? 그런 말이야. 내 소중한 시간을 왜 다른 여자를 알아보는 데 쓰냐? 미쳤냐? 그 시간에 일하고 말지.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는 여성 당시 파트너에 대해서 그럼 말하라. 나도 내 소중한 시간 여자한테 안 쓴다. 나 일할래. 라고 발언을 했다. 그리고 여자한테 돈 쓰는 건 안 아까운데 시간 쓰는 건 아깝다. 상당히 이거 차라리 돈 쓰는 건 아깝다라고 하는 게 덜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박수현 차장. 이 발언을 그때 당시 그 짝 프로그램에서 왜 했고 지금 김준교 후보는 전 처음 보는데 누굽니까? 네,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8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짝에 출연했을 때가 2011년이니까 한
지금부터 한 7년 전, 그러네요. 8년 전쯤 이제 출연을 한 거죠. 30살쯤에 이제 출연을 한 건데요. 그때가 그 짝 모태솔로 특집이었습니다. 아, 특집이었는데 네. 그때 특집이 모태솔로 특집이다. 네, 그래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네, 일하는데 너무 바빠서 연애를 못 해봤다라는 솔로들이 모이는 그런 편에 이제 출연을 한 건데, 당시에 엄청난 특집이었네요. 네, 당시에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그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를 졸업한 이후에 수재요? 네, 대치동에서 수재. 수학 강사를 한다라고 예. 자신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출연을 했는데, 이 말이 왜냐하면 이 김준교 후보가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너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이렇게 계속 다가간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출연진이 그렇게 무턱대고 들이대면 여자들이 싫어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아, 먼저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무턱대고 들이댔긴 했군요. 뭐 그렇게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 제작진이 이제 좀 잘 해보라는 뜻에서 조언을 한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돈보다 시간 쓰는 게 아깝다. 네, 그러면서 이제 후보들이 원래 마지막에 서로 마음에 드는 그 상대에게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고르도록 돼 있는데, 그런 최종 선택을 하지 않고 혼자 그 전에 이제 나갑니다. 아, 최종 선택을 안 하고 네. 그냥 나왔다. 네, 나가버리는 그런 이제 결론을 보이는데요. 이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2007년에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이 사이버 담당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그리고 예. 2008년과 2012년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다 낙선했습니다. 제가 첩보에 의하면 이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김병민 박사의 중학교 같은 학교 같은 반 절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반 그부였던 사실을 제가 입수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몰랐던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도 접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 정말 이 준교라는 학생이 꽤 유명했어요. 아, 그래요? 준교 때문에 같은 반이었거든요. 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절대로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김병민은 2등.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무조건 전교 1등은 김준교였어요. 머리가 좋았군요. 정말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예, 잘했던 공부도 친구였고요. 잘했고. 그부관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였고, 짝의 발언을 보니까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있는데,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시간 쓰는 건 아깝다. 뭐 중학교 때 저희는 산곡대기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항상 쉬는 시간이면 나가서 공 갖고 뛰면서 축구하는 게 일이었는데, 준교는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친구들에게 시간 쓰는 것보다는 자기의 발전에 노력하는 게 조금 더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서 과학고 가고 카이스트 근데 가고. 지금 이렇게까지 발언한 거에서 저는 약간 좀 충격인데, 예. 준교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과학고 카이스트를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어제 저 발언은 네. 전략적 발언. 지금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는데,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외치게 되는 당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급작스럽게 극우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당이 대거 영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한국당의 책임당원이 지금 핵심 당원 한 34만이 된다 그래요. 근데 투표율을 생각해보면 8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봤을 때 상당수 중에 극우적인 인사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중에 지금 가장 막강한 후보 경쟁자가 현역원이 신보라원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휴직 썼던 네, 쌍둥이를 최초로. 출산한 신보라원 굉장히 인품이 좋은 국회의원인데, 여기 전당대회에서 신보라원 같은 경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을 때 본인 SNS에 글을 올립니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개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로 보건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극우적인 인사들이 표를 던질 때 신보라원에게 가지 않는 표가 있다면 그 표를 다 받아가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계산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이 했던 얘기처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의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치는 사실 갈등을 더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있는 건데,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준교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중학교 단짝 만났는데 준교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준교야. 우리 그 준교가 자유한국당의 보수정당의 최고위원 선거로 출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교가 정말로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먼 미래에서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길을 걷기를 정말 친구로서 꼭 바란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영상 편지까지 들어봤습니다.